과연 문제점 도출 실마리의 워크플로우, 작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물론 자료를 읽어보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된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평가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가는 범주와 기준을 미리서 가지고 간 뒤에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안에 맞게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첫째, 사각지대 없이,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제나 내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3개로 도출하겠다라고 하면 큰 갈래로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가는 범주와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안마다 큰 문제점이 있고 그보다 작은 문제점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갈래로 갈라치기를 하는 기준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속성을 참고로 해서 과제 안에 전문가 의견을 읽고, 전문가는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큰 문제, 상위 문제는 어떤 거고 그보다 하위 문제는 어떤 거고 더 작은 문제는 뭔가.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은 상위 문제점을 도출하고, 두 번째 문제점은 하위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 번째 문제점은 작은 문제점을 도출하면 문제점 간의 개념의 크기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평가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도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지고 가는 범주와 기준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외 관계 요인별입니다. 모든 정책은 정책 대상이라는 본래 구조적인 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환경과 업무 대상 내적인, 즉 구조적인 측면과의 관계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죠. 예컨대 내가 보고서를 쓴다고 했을 때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읽어보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적인 청소년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청소년은 자존감이 없거나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면 청소년 너한테 문제 있지? 두 번째,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입니다. 여과 없이 노출되는 유해 환경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의 문제죠. 그리고 청소년과 환경 사이에 자살을 예방하는 상담기관이나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관계 요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읽으면 거의 맞아 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있고 논리적인 순서도 있고 공간적인 순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 그러면 생산, 유통, 소비는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는 재난사고에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서밖에 없어요.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서별로 갈라치기를 하고 직접 과제를 읽어보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 범주와 기준입니다. 업무 대상별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문제, 기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예컨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교사, 배우는 자 학생,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터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 대상별. 네 번째는 정책은 만드는 자가 있고 혜택을 입는 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발을 조이는 구두. 구두는
만드는 양화공은 발이 조이는지 헐거운지 모릅니다. 신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을 만드는 자가 있고 혜택을 입는 자가 있다. 그런데 만드는 자의 입장에서 문제 하나, 혜택을 입는 자에서 문제점 하나, 그리고 만드는 자에서 혜택을 입는 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서 문제 하나를 고르면 크게 갈라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 주체벌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무 주제나 선택을 하고 직접 대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은 운영, 제도, 기반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 사람이 운영하니까. 또한 문제 출처별, 왜냐하면 문제점을 찾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유발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발자와 선발 대상자, 선발 환경별로. 예컨대 우리는 취업이라는 것은 뽑는 자와 뽑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뽑는 자와 뽑히는 자, 뽑고 뽑히는 환경, 터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제재자별입니다. 우리가 폭력,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없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기별, 업무 시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모든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도입기가 있고 확산기가 있고 정착기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연계협력 주체별, 요즘에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요소입니다. 연계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10가지 이해도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를 가지고 와서 먼저 갈라치기를 하면 선제적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읽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미리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갈라친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점을 도출해보는 방법을 권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 왔던 방법, 관행을 탈피하셔서, 즉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셔서, 예컨대 동네 음식점 맛없어도 가본 집 또 가게 됩니다. 이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범주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직접 10가지 유형의 과제를 분석, 접근, 작성 단계를 이후에 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점을 3개만 찾는 게 아니다. 4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로 갈라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딱 3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답안 보고서를 쓸 때는 3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5개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2개는 평면적입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상위의 문제가 있고 하위의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읽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방법을 달리 해보라는 것입니다. 경로를 탈피해보라는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미리서 범주와 기준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업 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B에서 문제점을 하나 찾고 C에서 문제점을 하나 찾고 D에서 문제점을 찾으면 그것은 문제의 개념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건 평가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